여기가 물병리족이 된 거 아닌지 약간 의심이 되는데. 지금 밖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밤이고요. 10시입니다. 근데 저희가 또 주간박태환 촬영을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전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바쁘더라도 생산성 있게 바쁘면 좋잖아요. 아, 그쵸. 예. 근데 전반적인 시장으로 보면은 저희가 찍는 게 2월 4주호잖아요.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은 전반적인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계약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토지 건물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전반적으로 그 전에 워낙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래 많을 때보단 당연히 월등히 적은데 거래가 좀 많이 된 느낌이고 시작이 이제 구정 이후였던 것 같아요. 구정 이후부터 뭔가 또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월 4주, 2월이 끝나가는 시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약간 주춤한 느낌이 아닌가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게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데 정확히 어떤 걸로 변동이 이렇게 있고 이런지 어려운데 그렇다고 뭐 매수 문의 온 분한테 갑자기 왜 살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왜 그동안 2, 3개월 동안 안 살려고 하시다가 왜 지금 살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정확한 원인은 모르긴 하는데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런 좀 세계 경제 있잖아요. 뭐 금리 추이 이런 거에 정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요게 좀 큰 틀인 것 같고 여기서 뭔가 금리 고점, 금리 정점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뭔가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사치성 소비, 고액 월세 같은 것들도 좀 나는 것 같고 시그니엘 월세 같은 거. 근데 여기서 뭔가 이제 전망이 좀 안 좋아. 올해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이러면은 사치성 소비가 또 줄어들고 투자 심리도 또 유축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부동산 이외에 가장 대중적인 투자 처러갈 수 있는 주식 같은 데가 1, 2월에 저는 이제 주식을 안 하니까 잘 몰랐는데 이 손님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재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월 들어서 좀 거래량이 많아 보인다. 계약이 좀 많이 된 것 같다. 부동산 분야를 막론하고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2월 말에는 약간 주춤한 느낌이라서 이 기세가 어떻게 될지 다시 3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좀 뭔가 이제 거래가 많이 될지 아니면은 2월에 잠깐 반짝했다가 3월에 좀 다시 투자 심리 같은 게 좀 위축될지 이런 게 좀 주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러고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강남 토지 건물이 됐든 강남 아파트가 됐든 강남 오피스텔이 됐든 고급 오피스텔 계열 뭐 시그널이나 이런 거가 됐든 간에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유도하는 게 무주택자 보고 집 사라 이런 것보다 이제 다주택자들 투자해라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규제 풀어주는 것도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토지 건물 사는 것도 사실 중장기적으로 강남 같은 데 토지 건물이 진짜 뭐 중장기적으로 대세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고 지금이 사도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고급 오피스텔 계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거래가 정말 멈췄던 기간 대비 지금 반짝했던 기간이 짧잖아요. 거래가 진짜 멈춘 거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이제 반년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금리 올라가면서부터 토지 건물이나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투자 심리가 확 위축이 되면서 이제 부동산을 살려고 안 했던 건데 지금 반짝한 건 사실 1월 말부터 지금 2월 말까지 한 달 정도란 말이죠. 비율로 봤을 때는 요대로 그래도 조금 살아나는 기세가 보이는 게 약간 그래도 조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제일 최근에 좀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실거래가 이렇게 쭉 보는데 그날 발표된 실거래가가 이전에 다 체결된 거래기는 하지만 헬리오시티 그 한 단지에서만 하루에 딱 이제 발표된 실거래가가 거의 뭐 10개 넘게 공시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헬리오시티가 워낙에 대단지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근데 1,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아무리 헬리오시티가 대단지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까지 하루에 막 10개씩 나올 정도의 거래량이 많고 이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지표 중에 하나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송파구가 강남 3구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강남 부동산 포함해서 약간 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도 이제 아파트 매수 문의 같은 게 확실히 아파트가 대중적인 상품이니까 그런 것들이 문의가 있는데 딱 보는 게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번 기회에 여기서 하나를 더 개퇴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뭔가 개포, 반포, 송파 이런 데를 좀 많이 째려보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거래 데이터로 좀 보여지는 것 같지 않나. 지금 이 정도면은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좀 많은 비율이 하반기를 째려보는 분들이 좀 많긴 많아요. 강남권에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산 분들은 그래도 좀 혼자만의 이 주관이 좀 확실히 잡혀있는 분들인 거고 그냥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사볼까 뭐 아니면 무주택인데 하나 사볼까 또는 1주택인데 하나 더 사볼까 이런 거 고려하는 분들은 절반 이상이 하반기까지는 반포에 입주도 많고 이렇다고 하니까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입주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그 매매 가격 자체는 좀 많이 내려온 데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사실. 그냥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이대로 가면 하반기까지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또 개포동 같은데 이미 최저점 단기 저점 찍고 이미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그냥 데이터로 보이는 상황이고 송파도 그렇고 잠실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더 혼동이 많죠. 하나 더 살려고 하는 분들이 그냥 이런 반등 움직임이 아예 없이 이게 쭉 가고 있었으면은 아마 진짜 사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게 심리가 진짜 좀 재밌는 게 이게 반등하니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반등한다고 나오니까 사실 그런 거를 좀 노린 뉴스들인가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불과 한 3개월 전 반년 전만 해도 부동산 사지 말라는 거의 그런 시그널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부동산 당분간 계속 폭락할 거니까 사지 마 막 이런 느낌의 뉴스들이 많이 보였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누가 봐도 이제 빨리 사줘 이렇게 단기간에 스탠스가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또 영향이 있어. 그냥 가장 대중적인 시장인 아파트만 봐도 그렇고 토지건물 시장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보다 심리가 먼저 좀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거를 직접 중개하는 중개사들이 하는 예측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게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사실 중개사들은 그냥 지금 체감하는 추세를 그대로 거의 전망하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매물은 한 10개 나올 때 매수자가 한 2명이 있어. 이러면은 내가 볼 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답을 놓게 되고 근데 매물이 없는데 사는 사람이 더 있어. 이러면은 가격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거래하다 보면은 약간 전망을 잘 못 보게 되는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 2월 4주의 분위기를 전달해야 된다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희가 밤에 찍는 만큼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좀 주도하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도 이제 3가지 주제를 정해서 왔는데 첫 번째로 좀 다뤄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관련된 기사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내용으로 나오는 걸 저희가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저희가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다뤘던 채널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에 관해서 워낙에 압도적인 트래픽을 가지고 계신 중개사분이시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진짜 솔직하게 좀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이 토픽을 떠올렸던 그 기사가 최근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단톡방에도 하이엔드 오피스텔 진짜 동네 북인가요? 막 이러면서 글을 올렸던 게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그런 평당 1억 오피스텔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기사들 그리고 하이엔드 오피스텔 영열리치 타깃의 그런 상품이었는데 지금 뭐 찾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막 이런 류의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사들이나 잘 모르는 유튜버들이 그냥 뭐 망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게 좀 맞나 싶어요. 일단은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뭐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뭐 이런 매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P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 아파트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랑 느낌이 다른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강남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다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부가세를 환급을 받은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급받은 부가세가 뭐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뭐 5, 6천만 원 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가세를 포괄 양도 양수하는 조건으로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매도자가 손해보는 거래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기대 수익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건 맞지만 수분양자가 손해보는 구조인 그런 실질적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몇 개나 있냐 어느 정도가 있냐를 보면은 정말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 단지나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입주를 가까이 두고 있는 단지들에 한 10몇 개 정도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 강남을 통틀어도. 그리고 입주가 좀 멀리 남았거나 이제 한 뭐 30억이 넘는 그런 초고가 시장의 오피스텔은 오히려 마피는커녕 매물 자체가 없고 찾는 사람은 있는데 매물이 없는 이런 상황까지 최근에 연출이 돼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시장 중에 초고가 시장이나 뭔가 특정 단지들은 시그널 레지던스보다도 최근에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뭐 마피가 나오는 단지들이 사실 이게 소수인데 오히려 이것들의 케이스를 보고 이 전반적인 그냥 고급 오피스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뭐 2019년부터 화제가 되면서 분양했던 것들 다 망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진짜로 그렇게 마피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면은 이 마피 몇 개로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단지별로의 특성값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 분양권도 매수 수요가 이제 구정 이후부터 생기면서 좀 거래가 좀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거래한 것만 해도 케이스들을 보면은 마피 1억 뭐 이런 것들보다 마피가 거의 이제 적은 수준이거나 무피 수준인 것들이 좀 거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애초에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상품 자체가 조금 니치 타겟에 취향이 좀 많은 이런 상품이라서 그냥 여기가 마피 1억이면은 여기는 당연히 안 팔리겠지 무피에 나오면 안 팔리겠지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좀 단지의 특성값도 있고 아무래도 좀 입주가 먼 것과
거나 입주가 가까운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 내 투자자를 대변해서 또 얘기를 하는 포인트 중에 이게 이런 케이스들을 들으면 뭔가 작년 재작년 같은 그런 호황기에 그냥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돈도 없는데 막 이런 고가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런 걸로 싸잡아서 취급이 돼버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분양을 받았는데 내 잔금 계획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최근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 올라가고 이러면서 잔금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겁니다. 막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다른 투자 자산에서 더 많이 돈이 들어가든가 꼬마 빌딩도 같이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월세는 그대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했던 잔금이 안 되는데 올 하반기에 입주거나 당장 입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마피라도 이렇게 내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뭐 다 전매 목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닌데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좀 분양권 투자 목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단지들 있잖아요. 뭐 수도권이나 막 지방 같은데 그런 데는 사실 입주가 뭐 멀리 남았든 뭐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마피가 진짜 쏟아져 나온다는 표현이 맞는 그런 단지들이 있는데 이런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끝에 삼성이라는 삼성역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도 제가 아까 말하는 부가세 환급금과 같이 계산해서 실질적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은 한 5개나 될까 10개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지가 100세대가 조금 안 되는데 전체 세대수에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진짜 그런 마이너스 P라고 하는 매물이.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시점에 지금같이 이렇게 갑자기 금리 올라가고 경기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입주하는 분양 단지들은 비슷하게 겪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여기 하이엔드 오피스텔만 마피가 하나 나오면 그게 캡처돼가지고 기사화가 되고 이런 게 또 사실 시장 상황에 이게 시장이 워낙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한 단지에 오피스텔 세수가 30 몇 대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97세대 이런 건 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매도자들한테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매수자들한테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뭔가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망했다 가격 다 빠졌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사나 이런 뉴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제대로 조사 안 하고 함부로 말하는 유튜버도 그렇고 물론 마피가 나온 것도 사실이고 그런 단지가 있는 것도 맞지만 또 그렇지 않은 단지 또는 마피는커녕 매물도 안 나오는 단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급 오피스텔 계열 상품 중에 오히려 시그널 레지던스보다도 더 영향이 없는 그런 단지들도 있다. 그리고 초고가 시장들은 대체로 그렇다. 그리고 만약에 마피가 나오는 곳들도 최근에 뭔가 이제 송파나 강남 아파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이제 반등되고 이랬던 것처럼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마피 나오면은 바로 뭔가 오피스를 망했다, 뭐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시그널 레지던스도 그렇고 이런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그렇고 분양 가격도 그렇고 거래 가격도 그렇고 이게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랐는데 또 올라 하면서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럭셔리 시장들은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명품 같은 것도 에르메스 가방이나 이런 거를 이거를 이 돈 주고 왜 사? 이러면서 가격 계속 올라가고 근데 그 수요층들은 만족하고 뭐 이런 게 하이엔드 시장인 거지 원래.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야, 저건 가성비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또 그게 럭셔리 하이엔드인가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전반적으로 뭔가 이제 부동산 투자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선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유독 몰매를 많이 맞고 갑자기 막 단점들이 많이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 매도자층이나 뭐 매수자들이 볼 때도 막 단점이 많이 보이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지금 급격하게 금리 올라가면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이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건데 이런 대출 비율이 많은 자산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런 저금리 시절에 뭔가 이런 호황기를 맞아서 많이 거래가 되고 이랬던 것들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의 절대량으로 보면 사실 비교가 안 돼요. 근데도 더 뭔가 여기가 럭셔리 하이엔드 시장 뭐 이런 것들로 좀 홍보가 많이 됐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시기 질투의 그런 것도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시그널 레지던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쌀 때부터 뭔가 회의적으로 봤던 분들은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막 급격하게 올라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게 왜 올라가지? 막 이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빠지고 이러니까 옳다 잘 됐구나 막 이러면서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런 시선을 좀 보내는 게 많지 않나.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당연히 투자금 좀 적게 들어가고 이런 상품이다라고 너무 고정관념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그거에 럭셔리라는 단어를 붙였을 때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게 좋고 안 좋고를 본인들이 직접 가서 평가를 해보거나 해보지 않고 그냥 이제 뭔가 그런 소식이 나오니까 그냥 그게 자기 생각이랑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거에 막 의견을 동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이게 물론 뭐 고급의 정점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상품 부분의 하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오피스텔이라 그러면은 원룸 형태의 그런 오피스텔을 좀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아파텔이라 그러면은
보면은 방 3개 아파트 느낌의 오피스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강남 같은 좀 고급 입지에 그런 고급 자재들을 써가지고 고소득자, 영앤리치 수요층들을 타겟으로 한 그런 상품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일단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호황기가 맞으면서 분양도 많이 하고 이랬던 게 사실이라 요 안에서도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냥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타이틀 달고 분양했던 것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 몇 개 뽑아가지고 얘기하면은 끝도 없죠. 사실 그럼 끝도 없지.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그 상품군에서도 대장이 있고 못난이가 있고 RR이 있고 이런 건데, 이거를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그 중에서 마피아 하나 나오면 또 기사 나오고. 물론 올해 하반기에 이런 강남의 중소형 면적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입주가 몰려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 단지 안에서 이제 소수의 물량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흘러갈 거라고 보이는데, 입주 이슈가 지나게 되면은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금이 어려운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이러겠지만, 여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거를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작년 재작년 같은 때 경쟁이 있고 이래서 못 샀던 분들이 오히려 내가 못 샀던 그 물건을 프리미엄 없이 또는 조금 낮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살려고 하는 이런 수요가 많아요. 다른 단지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이 있든 5천이 있든 그거랑 별개로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게 좀 이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아파트처럼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시세가 연동이 되는 단지가 아니라는 거죠. 워낙에 상품별로 특징이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전달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예상이 되는 거는 올해 하반기가 지나가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입주 같은 것들이 시작이 되고 이러면서, 이게 임차 수요층이 됐든 매수 수요층이 됐든 지어지고 나서 상품성을 확인하고 구매 결정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좋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가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자들끼리 자주 얘기했던 뭐가 하이엔드냐, 뭐가 더 좋냐 막 이런 얘기들이 올 하반기 내년 초에 뭔가 이렇게 좀 옥석이 가려질 예정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는 투자자들이 있고 최근에 좀 이런 매수 수요가 있는 편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유튜버들이 망했대, 망했다더라,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망했대, 이런 것들은 너무 싸잡아서 얘기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타이틀 달고 이제 분양한 오피스텔들이 다 좋을 거라고는 사실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거래하면서 느껴지는 것도 단지별로 많이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거를 지금 시점에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웬만큼 본인이 주관이 있고 좀 리서치가 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별로도 많이 갈리고 입지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이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올해 하반기랑 내년 초까지 좀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지금 시점에도 이렇게 막 망했다는 소리 나오고 정말 분위기가 외부에서 볼 때 이렇게 안 좋고 그런데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실제로 그 소유자층에서도 별로 이런 단지들은 앞으로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이 기회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 그러면 기나긴 하이엔드 오피스텔 샌드백 구출 작전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아파트 시장으로 좀 넘어볼게요. 청담자이가 또 유명한 아파트 중에 하나잖아요. 청강변 라인에 이렇게 있는, 거기에 실거래가가 최근에 좀 있어가지고 그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일단은 한눈에 보이게 하락거래입니다. 하락거래. 이게 작년 2022년 9월 8일에 있었던 36억 5천만 원이 청담자이 36평형에서 최고가 고점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2월 15일 날 거래된 33억이 3억 5천만 원이 빠진 거래고, 이제 퍼센트 비율로 보면은 10% 정도가 빠진 거래인데 이제 매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하락을 했다, 뭐 하락 거래가 찍혔다, 이것보다 지금 매수 수요가 있어서 거래가 됐다는 거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6억에 계속 호가가 형성돼 있다가 갑자기 뭐 33억에 찍혔다 이런 게 아니라, 매물들이 한 요 정도 금액으로 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근데 매수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매수 수요가 붙으면서 거래가 되고, 지금은 좀 다시 호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30억 중반 아래 매물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단 33억에 잘 샀다고 볼 수 있기도 하고, 이거를 왜 샀을까를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큰 틀에서 볼 때 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여기 청담동 이런 데가 조만간 풀릴 것 같은데, 물론 이번에 4월에 풀릴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풀릴 것 같아. 지금 막 규제를 많이 풀고 있는 분위기니까 이런 청담동에 아파트를 하나 사두고 싶어. 근데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사실 거의 청담자이로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담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면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담자이가 있는 이 한강변 라인 말고 그 좌측 오솔길 라인으로 가게 되면 거의 고급 빌라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가격대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청담자이가 있는 이 라인을 보게 되면 레미안 로이뷰나 아이파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지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500세대 넘는 좀 아파트 느낌이 나는 단지는 청담자이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격적으로 좀 본다고 했을 때 최고 가격은 36억 5천만 원인데 이거를 가격을 어떻게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청담자이처럼 젊은 고소득자 수요층이 좀 좋아하고 소위 말하는 퍼세 수요 그런 보여지는 거 좋아하는 이런 한강뷰 특화된 아파트가 어디가 있을까를 볼 때 건너편에 있는 트리마제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트리마제 84제곱미터의 최고 가격을 보게 되면 38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저호가는 30억 초반에서 최고호가는 40억 초반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거래 가격으로 봐도 이 청담자이 36평형보다 이게 전용 면적 90제곱미터인데 이것보다 더 비싸요 트리마제가. 그래서 이 청담동이 뭔가 토지 거래 가격 때문에 눌린 게 맞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매수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아니 이렇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 토지 거래 구역이라서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금액 한 30억 초반 정도로 강남권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분이 사실 선택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반포도 있고 어디도 있고 막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청담동의 한강변 이런 압도적인 입지의 청담자이는 독보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물론 10년 차가 넘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지금 이 수요층은 지금 어차피 전세 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매수를 하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단지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런 생각에서 이 청담자이를 좀 많이 보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번 이 매수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매수인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봐도 매물들의 호가만 봐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매수였지 않았나.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고 뭔가 전반적으로 규제가 풀리는 이런 기대감이 쌓일수록 여기 청담자이의 가치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신축이 아니더라도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 이유가 제가 실제로 이 정도 가격으로 매물들이 있던 시점에 강남에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분하고 좀 얘기를 딥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청담자이는 누구나 이제 좀 고려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근데 이 시점에 그런 이제 주식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재미가 좀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랬더니 지금 이 시점에 사실 내 집 마련을 꼭 토어제에 있는 단지에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투자금 좀 적게 들어가는 대로 10억 초반 정도로도 강남에 내 집 마련 지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청담자이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에 거래된 게 좀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2월 초 이럴 때는 이제 매수세가 살아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청담자이 지금 가격 메리트 있는 건 알겠는데 들어가려면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 대출 받는다고 해도 또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불과 뭐 얼마 안 된 시점이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하신 게 뒷받침을 해드리자면 실제로 한 1월 중순에서 2월 초 정도 사이에 한티역 쪽에 이제 역삼동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많이 됐어요. 뭐 개나리 레미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레미안 그레이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거래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딱 이제 토어제는 피하면서 청담 삼성 대치 요 라인에 딱 이렇게 좀 같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매수 결정을 하시는데 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 최근까지는 방금 말씀해주신 이유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붙어있는 강남 아파트들 있잖아. 역삼, 도곡 이런 데를 좀 많이 봤던 게 맞는데 지금은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단지들의 그 아파트들을 좀 째려봐야 될 타이밍이 맞긴 맞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할 게 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마제세일이라든가 더필리스 73이라든가 작년에 저희가 에테르노 청담하고 원어 청담이 이제 붙은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마제세일하고 더필리스 73이 좀 붙은 느낌이라서 그런 구도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규모는 더필리스 73이 압도적으로 크고요. 대지 면적만 해도 거의 3배가 되고 그리고 높이도 35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수요층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설계를 누가 했냐를 많이 물어봐요. 더필리스 73은 워낙에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했다는 게 화제가 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마제스일은 프리츠커상 받은 거장이 설계를 하진 않았단 말이죠. 더필리스 73에 비하면 다소 평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필리스 73이 초반에 오히려 업계의 우려와 달리 이 수요층들의 관심이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적다고 보이는 상황인데도 청약에 들어오고 이 정도의 지금 피드백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 3월 말로 예정이 돼 있는 그 청담동 홍보관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그때 피드백이 매우 궁금하고 추이가 주목이 되는데 아마 긍정적일 거라고 보여요. 사실 지금의 이 정도 그냥 호텔 스위트룸에서 최소한의 정보로 청약금 거의 10억 돈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청약 시장에 돌아간다는 게 자체가 더필리스 73이 그런 입지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 리처드 마이어 작품이라는 거랑 그리고 리차드 마이어의 성향 그 리처드 마이어는 그냥 이제 이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그분이 집착이 있어서 그
안에 내부에 쓰는 것들까지 다 한다는 이런 거가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수요층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임팩트가 있고 영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제스일은 다소 올드하다는 평이 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애초에 이제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하이엔드 주택시장 수요층의 연령대는 낮아졌는데 상품은 전통의 부자 타겟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전공법으로 해야지만 이게 상품이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평가가 좀 있다. 근데 지금 2주간 그 메리어트 호텔에서 사전 관람을 하니까 이때 거의 웬만한 수요층들이 다녀가고 입소문 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상이 되는 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그런 하이엔드 주택시장 전초전이라고 제목을 정한 데에는 물론 뭐 더일이나 아크로솔 프레스트 거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이엔드 주택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뭔가 꿈틀꿈틀대고 막 원베일리 100억 거래 나오고 더페레스 74 뭐 청약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되면서 매수 수요층들이 사실 이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100억이 넘는 거를 뭐 여러 개 사기는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선택의 영역이 있는 건데 또 매물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그런 뭐 예를 들면 나인원 한남에서 특수하게 좋다고 하는 세대나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데도 로열 라인의 고층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는 없지만 이 안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거냐면 예를 들면 실거래 가격은 없어요. 실거래 가격은 오래전에 있었던 6이에요. 근데 이 중개업체에서 대표님 파실래요? 안 팔아. 그러면은 이 매수 수요층들로 하여금 여기는 지금 이제 미니멈 8짜리 물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기사 같은 데 나오는 거나 대중들이 보는 것처럼 마지막 실거래 가격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시그널 레지던스도 사실 매매 실거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매매 실거래 데이터 뜨는 걸 보면 많이 빠졌다는데 뭐가 빠진 거지 이러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면 뭐 14에 팔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팔았어. 근데 갑자기 최근에는 뭐 10에 팔려고 내놨더니 안 사. 이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이렇게 가치가 막 등락이 있는 거죠. 근데 실거래가 되진 않았으니까 이 고점에서 이런 막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눈치 싸움들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보여져요. 일반 지금 강남 아파트만 해도 이렇게 거래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근데 이런 움직임에 비해서 거래량이 터져 나오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물론 뭐 절대량이 적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응축돼 있는 에너지들이 어디로 표출이 될까. 근데 첫 번째는 더페리스 73일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지금 자주 얘기하는 이 하이엔드 주택시장에서 이 수요층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수요층들이 젊은데 이런 분들이 이걸 좋아하더라.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한 거죠. 이게 리처드 마이어나 막 이런 작품 같은 것들을 좀 인정을 해주고 별로 이 반포나 막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는구나. 그리고 20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남은 것도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하이엔드 주택시장에 특수하게 좋다고 하는 것들이 매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밀어낼 수 없는 시장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용인할 수 있는 가격이 이 정도라서 시도를 해봤는데 매물이 안 나와. 안 판대. 이런 시장 상황 때문에 더페리스 73에 3월 말이나 4월 초 이때쯤에 청담동 홍보관을 오픈하게 됐을 시점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고 이렇다고 하는 와중에도 이 하이엔드 주택시장은 뭔가 좀 에너지가 많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우리 라방할 때만 봐도 더페리스 73 얘기할 때 저도 째려보고 있어요.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었어. 그죠? 그러니까 마제스일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이런 수요층 뭐 박태환 TV 보고 이런 분들한테는 관심이 좀 떨어져요. 약간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올드하다는 평을 하고 이거는 마제스일이 풀어내야 될 숙제이면서 전공법으로 뚫어야 되는 목표 지점인 것 같고 근데 더페리스 73은 확실히 다 째려보고 있다. 근데 아직은 좀 공개된 정보가 많이 적기 때문에 홍보관 오픈 시점을 좀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이런 시점에도 이 청약이 들어온 게 좀 대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또 야심한 밤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더 야심한 밤이 되는데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아침이나 차라리 뭐 점심이나 이럴 때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간박태양을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게 한 주 단위로 어쨌든 분위기와 소식을 전해드린다라는 거에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